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연말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쯤 돼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진짜 제 강추템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신년에 또 뭐 봄 되고 이러면은 물품 구매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좀 기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저의 추천템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사라, 꼭 봐라, 꼭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꼭 사라. 저와 공주영과 우리 올해 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지라고 했을 때 둘 다 일심동체로, 웬일로 일심동체로 딱 하고 말했던 게 애플 TV! 이렇게 둘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 셋톱박스 치고는 가격이 좀 나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20 몇만 원 정도면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화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쉴드 TV 프로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TV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건데 그거에 비해서도 색감이나 화질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 버벅임이 없습니다. 10년 된 노트북 쓰다가 새 노트북으로 바꾼 것처럼 진짜 반응 속도가 빠릿빠릿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거는 공간 음향입니다. TV 스피커나 뭐 연결된 스피커로 보시는 분들은 이 공간 음향을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뭐 에어팟이라든가 아니면 에어팟 맥스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공간 음향을 진짜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에어팟 맥스도 구매를 했거든요. 헤드폰이나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막 뒤에서도 들리고 옆에서도 들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헤드폰에서 들리는 소리 맞나? 이렇게 확인을 몇 번이고 할 정도로 공간 음향이 되게 실감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로 보는 것보다도 더 어떨 땐 음향이 좋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진짜 콘텐츠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의 구매는 추천드려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티빙 같은 앱이 없고 또 넷플릭스도 애플 TV 안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원래 애플 TV에서 콘텐츠를 검색하면 뭐 왓챠나 웨이브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한 번에 다 검색이 되는데, 넷플릭스는 앱을 깔아서 쓸 수는 있지만 콘텐츠 검색이 한 번에 안 되는 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처음에 로그인할 때 오류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부부싸움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가 이전에 애플 TV 영상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로그인 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별로 불편하지 않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시리 리모트라고 하죠. 리모컨이 심플하고 예쁘고 작고 이런 거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숫자 패드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계정이 연동된 아이폰에서 리모컨처럼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숫자 패드 없고 이런 걸 불편하게 안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공주형은 뭐 로그인을 하거나 비번을 치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리모컨 중에 베스트는 LG TV에 있는 매직 리모컨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TV를 어떤 브랜드를 살까 고려할 때도 약간 LG로 이렇게 쏠리는 게 그 리모컨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템은 티보 스트림 4K라는 건데요. 약간 애플 TV 같은 거예요. 안드로이드 TV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저는 한 3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애플 TV나 쉴드 TV 프로 같은 게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비싸다던가 아니면 뭔가 프로젝터에 연결하는 용으로 뭐 보조용으로 하나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걸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족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전원을 버튼으로 못 끄고 음성으로 이렇게 꺼야 돼요. 잠 들락말락할 때 이제 말을 다시 해야 되면 그게 좀 귀찮기는 하고, 또 최초로 또 티보의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것도 약간 귀찮더라고요. 이게 워낙 작으니까 뭐 출장 가거나 뭐 여행 가거나 그럴 때도 왜 밤에 같이 영화 보고 그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뭐 스마트 TV가 없거나 모니터만 있거나 그런 환경으로 만약에 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 연결해서 또 큰 화면으로 또 좋은 영화나 뭐 콘텐츠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추천하는 템은 다이슨 조명이에요. 이거 제가 올해 산 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이제 영상을 또 찍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스탠드형과 또 바닥에 놓는 플로어형 긴 걸 샀어요. 좀 최근에 뿌듯했던 게 콘란샵이라고 인테리어 핫한 템들 모아놓은 그런 샵 있잖아요. 콘란샵에 또 이 플로어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미적인 눈이 틀리지 않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마음에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플로어형과 스탠드형을 둘 다 써보니까 스탠드형이 이 비율상의 어떤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이제 약간 그 센서등처럼 내가 가면은 나를 밝혀주고 이런 기능적인 면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괜찮고요. 불빛 은은하고 막 각도 바꿔가면서 쓸 수 있고 이러니까는 진짜 빛에 예민하시고 이런 분들은 각도 조금씩 바꿔서 눈에 안 거슬리게 쓰고 이러기에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성비템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비싸고 약간 돈 아까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다음 추천템은 너무 뻔해서 좀 말하기 싫은데 맥북 프로 M1 Max예요. 저는 원래 맥북 프로 이제 인텔 들어간 걸 쓰고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사양이 높은 걸 썼기 때문에 뭐 버벅거린다든지 이런 일이 많지 않았고 만족을 하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제 좀 약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배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 없이 영상 편집을 한다?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었고 발열, 그리고 소음. 근데 이 M1이라는 게 모바일 칩이 컴퓨터로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는 충전을 안 하면서 맥북 프로로 작업을 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몇 시간이나 그것도? 좀 신세계를 느끼고 있어요. 물론 되게 못생겨지고 되게 무거워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또 배터리 오래 가는 거 너무 마음에 들고 발열도 없습니다. 당연히 펜 돌아가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디자인이 구려진 것보다 다른 쪽에서의 만족감이 더 높아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뭐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잘 쓰고 있긴 하지만 관성에 의해서 쓰는 거지 이 제품들의 디자인이 너무 좋거나 막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얘도 이제 디자인은 아주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M1을 보면서 제가 좀 이것 때문에 애플을 못 끊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부템으로 넘어가서 올해 제가 자동 비움이 되는 무선 청소기 그리고 자동 비움이 되는 로봇 청소기 리뷰를 했었어요. LG A9 그 올인원 타워 그거랑 로보락 제품을 이제 했었는데 그 두 개가 같은 품목에 있는 제품들 중에 진짜 탑이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또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왔고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선 청소기를 사시든 아니면은 뭐 로봇 청소기를 사시든 하실 때 이 먼지를 빨아들이는 용도의 무선 청소기나 로봇 청소기를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 그러니까 무청소가 주가 되는 게 아닌 거를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자동 비움 기능이 있는 걸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거 그냥 내가 비우면 되지. 이거 뭐 이 기능 없어도 돼 라고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기능이 없는 청소기를 이제 주로 쓰고 계시는데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없으면 좋은지 모르지만 있었다 없으면 엄청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자동 먼지 비움 기능 앞으로 구매를 하실 때는 필수 들어간 걸 구매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또 그 밀레 세탁기랑 건조기 리뷰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또 특별한 기능이 들어갔었죠. 뭐냐면 자동 세제 투입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었어요. 이건 밀레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AI 그랑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세제 투입이 뭐 빡빡하다 어디가 막힌다 안 좋은 후기들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밀레 같은 경우는 전용 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세제 를 내가 따로 계산해서 넣지 않아도 된다. 내가 섬유유연제나 세제를 까먹는 일이 없다. 이것만 해도 되게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살림하는 이 과정이 간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또 세탁기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아기 세제랑 어른 세제를 뭐 번갈아 가면서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꼭 사라가 끝났고요. 꼭 봐라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좀 인생 드라마 탑5 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시즌2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애플 TV 플러스에 있는 테드 레소예요. 이거 처음에 배경이 축구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이게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공주형이 그 집중력이 약한 공주형이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편 보다가 빠져들었는데 이것은 휴머니즘에 대한 그런 드라마였어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정말 다 귀여워요. 다 선하고 그리고 막 어두운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보는 드라마들도 재밌지만 또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또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저에겐 약간 뭐 오피스라든가 이런 류의 드라마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왓챠 디 액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윈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죠? 아픈 애를 둔 엄마예요. 근데 사람들이 동정하고 막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이런데 희열을 느껴가지고 안 아픈 애를 막 아프게 약을 먹이거나 막 의료 기록을 조작하거나 이런 내용인데 이 드라마도 쭉 진짜 쭉 정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실화여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암만 다른 OTT들이 깝쳐봤자 넷플릭스가 최강자예요. 최근에 먹보와 털보 진짜 재밌게 봤고요. 저는 이렇게 뭐 음식 기행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모터사이클 바이크 보는 맛에 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마 뭐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또 특별히 더 재밌게 봤던 거는 너의 모든 것 시즌 3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그 매치 포인트란 영화에서처럼
정말 완벽하고 교묘하고 또 운이 따라줘서 범죄를 덮는 영화 있잖아요. 덮어버리는. 그런 걸 볼 때 이상한 희열과 안도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블라인드 멜로디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게 인도 영화예요. 절묘하게 범죄가 뒤덮어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영화인데 하여튼 설정도 되게 재밌어요. 내가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근데 시각장애인인 척 하면서 살았는데 살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인도 영화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이거만큼 재밌는 걸 찾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티빙에서는 이번에 뭐 술꾼 도시 여자들 좀 약간 여자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거 옛날에 다음 웹툰에서부터 봤었는데 지금 카카오 웹툰이지? 또 늙은이 캐스팅도 너무 찰떡이었고 뭐 각색도 너무 잘 된 것 같고 드라마 자체도 되게 재밌고 연기들도 다 너무 잘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내과 박원장 도전 만화 이런 거 할 때부터 막 보던 건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돼가지고 또 연재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그 이서진 씨가 대머리 가발 쓰고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가지는 그런 어떤 씁쓸한 뭐 자화상? 약간 자조적인 자화상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드라마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과 박원장 웹툰 이야기도 했는데요. 내과 박원장도 진짜 재밌어요. 네이버 웹툰에 있는데 너무 재밌고 또 제가 네이버 웹툰에서 즐겨봤던 게 지금 이제 끝났는데 오피스 누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웹소설에서 이제 웹툰이 된 건데요. 저는 사실 이제 뭔가 사랑, 연애 이런 감정에서 굉장히 멀어진 지 오래됐지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또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서 잘 보는 건데 나를 바꿔줘라는 웹툰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웹툰들은 제가 그 쿠키 결제를 한 번도 안 해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초기부터 진짜 엄청 다 잘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웹툰에도 추천하고 싶은 게 러브 스트리밍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진짜 더럽고 비열하고 싫은 인간의 하지만 어딘가에는 분명 그리고 우리 내면에도 약간 있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뭔가 그런 면모를 보는 그런 재미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약간 야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쓰고 있는 어플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사진 꾸미기 앱 같은 거 보정 같은 걸 잘 못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쓰는 두 가지 앱이 하나는 오브젝트라는 앱을 최근에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고 하나는 다이드라는 앱을 쓰고 있어요. 사진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거는 또 좀 뭔가 감성이 안 맞으면 못 쓰실 수도 있지만 뭐 마케팅을 하시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인스타를 예쁘게 꾸리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툴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진짜 요즘에 잘 쓰는 게 워터라마라는 앱이에요. 워터라마는 뭐냐면 그냥 그 물 마시는 습관을 들게 해주는 앱인데 그런 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저는 이 라마가 귀여워가지고 이 앱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료로 쓰면 여러 가지 음료에 대해서 수분 섭취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루에 먹는 물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위젯으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안 먹기가 라마한테 약간 미안한 느낌? 원래 제가 물을 되게 안 챙겨 먹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혼자 먹는 게 아니니까 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좀 챙겨 먹으려고 이런 앱을 깔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폰을 이렇게 되게 자주 바꾸다 보니까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사진 진짜 쓸데없는데 중복해서 너무 많이 찍었네? 한 카페에서 150장을 찍었다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도 다른 데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알파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진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용량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제가 느끼는 추천템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사실 지금 조금 힘듦이 예상이 되죠, 모두에게. 그렇지만 뭐 언젠가 나아지겠죠. 존버하는 자가 이긴다. 네, 우리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에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